안녕하세요. 또라빗입니다. 또라빗 채널에 악인에게 퍼주다가 망해요란 영상에서 페이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타인의 것을 착취만 하는 악인의 비율이 약 20%라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 한국도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현대 한국 사회 악인의 비율이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33%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물질적 경제 성장을 거두었지만 OECD 국가 중 정신적인 행복은 최악인 사회 전체가 병든 모두 갈갈이 찢어져서 싸우는 나라, 빈부, 이념, 정당, 세대, 남녀, 종교, 학력 갈등까지 7개 분야에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압도적으로 1위, 최장 노동시간 1위, 40대 돌연사율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1위, 불평등, 차별, 빈부격차 1위로 18년 동안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지옥 같은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 신조어로 헬조선입니다. 이미 2016년에 한국 학자도 아닌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가 그에 져서 죽음의 스펙터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4가지 주요 특징은 끝없는 경쟁사회,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 일상은 사막화, 생활 리듬은 초가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현대 허무주의에 순응해버린 나라이며 한국인의 삶은 허무하다. 그래서 자살률 1위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이렇게 허무한 나라가 된 대표적인 원인은 경쟁이고 한국 사회는 끝도 없는 경쟁을 하는 경쟁 중독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교육을 위한 원정 출산을 고민하는 부모가 있을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정과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경쟁을 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오직 1등만 승자가 되고 살아남는 경쟁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대로 성인이 되어 사회 각계의 구성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국은 무한 경쟁 지상주의를 넘어 무한 경쟁 절대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한국은 경쟁을 통해 얻는 학벌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존재하고 1등만 차지하게 되는 상위 1% 계급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내 아이만, 내 가족만, 내 지역만 우월하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을 가진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한 경쟁 교육의 바탕에는 우열 교육의 대가 독일 히틀러의 파시즘, 파쇼 교육이 깔려 있는데 파시즘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 같은 다윈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즉, 이 세상은 거대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이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라서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불필요한 약자는 생존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지배자에 대한 절대 복종과 권위주의적인 파시즘의 정의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전은 제외하고 이후 100년 동안 지배층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과 이념을 주입시켰길래 경쟁 중독과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정글에서 한국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도구로 취급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식민 역사 30년 동안에는 한국 식민 교육을 강요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B급 일본인처럼 취급해주겠다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한국인이 비록 B급 일본인이지만 일본인이라고 쳐주고 그런 B급 일본인들이 사는 땅 한반도를 지들이 영구 소유하려는 목적과 부족한 전쟁 인력 충원을 목적으로 강행했던 교육입니다.
그 다음 40년은 물리적 폭력으로 지배하는 군사 독재 시기로 반공 전사와 산업 역군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학력고사, 서열 중시의 주입식 교육하에서 우열을 가리고 오직 1등만 사람 취급받는 경쟁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30년 민주정부는 군사독재에서 자본독재로 넘어가는 시기로 경제 부흥에 필요한 인적자원, 노동기계 육성을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자본독재의 원리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로, 이념으로 개인에게 자기 개발이란 명목하에 자기를 감독하는 노예 감독관을 심어주고 모든 잘못과 책임이 개개인의 노력의 부재라는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착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 문제 등의 모든 탓을 답이 아닌 을에게 전부 떠넘기면서 정작 문제의 중심인 답은 뒤로 빠지고 을끼리도 권력의 서열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서로 탓하고 싸우게 만들어 갑인 자본가들이 편하게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갈등 조장, 남녀 갈등 조장, 노동자들끼리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집단 안에서 서열에 따른 약육강식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야수 자본주의 공화국이며 국민의 3%가 전체 재화의 97%를 소유하게 되었고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세계 1등인 나라입니다. 소위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스펙은 총의 사정거리, 사살 규모 등 무기의 사양을 말할 때 사용했던 용어인데 인간을 스펙으로 구분하고 자원 취급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회, 돈과 상품이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있는 현실에 무감각한 약탈적 야수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 독재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자본 독재 사회와 무한 경쟁 사회가 되는데 강력하게 힘과 속도를 실어주고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지능, 능력, 노력으로 개인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지위, 권력과 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과거의 과거제도, 양반 신분제, 세습제도와 능력주의 개념이 결합된 극강의 한국식, 한국 특유의 능력주의 이념이 형성되었는데 과거제도와 같은 대학 입시란 관문만 통과하면 사회적 성공, 신분 상승을 하고 양반과 같은 기득권이 되어 자손에게 권력과 부를 세습하고 나머지는 평민, 노예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스운 건 갈등과 분열이 일상인 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전혀 이의 없이 동의하는 단 한 가지 이념이 바로 이 능력주의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제시한 주장은 바로 능력주의는 폭군이다입니다. 미국도 능력주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능력주의는 소득 불평등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와 대물림에 각종 비리까지 합세해서 절대 공정한 출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학력 엘리트 부모의 유전자, 사회적 지위와 부, 비리 덕분에 승자가 되었어도 오로지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전리품이라고 정당화시키고 그러니까 우수한 엘리트층은 당연히 그 특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수준 미달 패자는 지능, 능력 등의 미달, 노력 부족으로 패배한 거니까 승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패자를 집에 착취하고 멸시하면서 교만한 잡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능력주의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미 대혁명이 일어나고도 남았을 텐데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이 조용히 넘어가는 이유는 패자,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지배계급이 정한 이미 그렇게 경쟁하도록 정해진 사회라서 경쟁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경쟁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불평등으로 인해 경쟁에서 패하고 실패하게 되었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자기 착취, 무한 노력, 실업, 빈곤 등을 겪게 되는 것이 전부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게으른 탓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비판이나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여 버립니다. 풍자가 주입시키는 패자는 말이 없다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주의 사회에서 실패한 개인, 루저는 자신의 불행이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도록 모멸감과 절망이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을 하고 판단하도록 사회가 세뇌하고 길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패배감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억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외적으로 터지는 경우 특히 악인은 자기보다 약자에게 분풀이를 하는 흉기난사, 묻지마 살인 등의 폭력으로 분출되거나 내적으로 터지면 살아갈 이유를 잃고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히 한국에서 이미 이런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눈에 한국은 광화문 촛불 집회의 성공으로 광장민주주의, 제도민주주의, 즉 정치민주화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경제, 사회, 문화민주화 상태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집회에 참여한 바로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일상민주주의, 태도민주주의가 최악인 가정폭력부터 각종 갑질, 인상짓을 하는 비민주주의자가 태반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같은 악인들이 선호하는 특권의식, 우월의식, 물질 만능주의, 학벌과 부의 우열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무한 경쟁, 그로 인해 탄생한 계급의 권위주의가 합쳐져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평등, 무시와 차별, 착취가 일상인 나라입니다. 독일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경쟁은 야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건강한 자존감이 아닌 열등감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프랑스 르몽드지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교육제도라서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학을 제외한 12년간 교육받는 동안 교실이란 정글에서 경쟁을 통해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약육 방식과 상위 1% 강자에게 굴복하고 자기보다 약자는 괴롭히고 죽이는 법을 배웁니다. 쉽게 말하자면 후천적인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이 되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의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같은 악인이 과연 33%만 있을까요? 타고난 악인과 후천적인 악인 둘 중 뭐가 더 많을까요? 약자를 괴롭히는 악인이나 플라잉 몽키를 어디서나 보게 되는 건 어디서나 왕따가 생기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상위 1%에 속하지 못하는 나머지 99%는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들러리일 뿐인데 사람은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 단 한 명도 같은 인간이 없고 인간은 각각
고유한 능력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고 그 존재들이 각자 타고난 능력과 잠재력을 사회에서 제대로 발휘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열의식과 경쟁으로 세상에 우수하다는 상위 1%가 가진 직업만 남고 나머지 99%의 인간은 전부 열등하니까 쓸모없으니까 죽어야 한다면 과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 상위 1%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나머지 99%를 죽여 경쟁에서 살아남은 테이커들입니다. 그런 테이커들이 경쟁을 과연 멈출까요? 또한 반드시 복수하고야마는 내처들은 순순히 죽을까요? 야만적인 경쟁의 결말은 서로 죽고 죽이는 지구 멸망입니다. 이런 지구 멸망을 늦추거나 막으려면 타고난 악인들의 악행을 막아야 하고 누군가 경쟁사회에서 생존을 목적으로 후천적인 악인이 되었다면 정신 차리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내가 선악에 타고난 기버라면 악인들의 후천적인 학대와 억압에 의해 코디펜던트가 된 걸 알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악인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선한 마음과 생각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버리지 말고 선한 매처와 이벌을 찾아 서로 돕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 한국은 90% 이상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들이 지배하고 악인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한 나라로 변화가 될 때까지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고 악인들과는 타협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조심하면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훈련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스스로 강해지려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